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느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 이렇게 시작이 돼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마지막 기절은 주여 오시옵소서 아멘 이렇게 끝내요. 그러니까 태자로 시작해서 맨자로 끝나거든요. 그래서 기독교에서 태멘 하면 처음과 끝이거든요. 사함침법은 정통 동약의 처음과 끝입니다. 그러니까 대체요법이 아니에요. 대체요법이 아니라고요. 사함침법은 명실상부는 의술이고 또 사함침법은 한방병의원에서 의료보험이 되는데 다른 침보다 의료보험 수가가 높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사함침법을 배우고 또 먹골에서는 동의학적 임상병리학을 배우고 있습니다만은 정말 여러분들이 이 사함침법을 공부할 때만큼은 일단 사함침을 알고 계셨던 지금까지 알고 계셨던 상식을 싹 지워버려야 되고요. 또 대체요법 중에 하나로 사함침법을 보아서는 절대로 또 안 됩니다. 왜 제가 사함침법을 동의학의 태면이라고 하냐면 황제내경하고 상한론이라는 양대 산맥이 동의학을 이끌어왔어요. 5천년 동안. 그런데 이 5천년 동안 동의학을 이끌어오면서 수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 수많은 임상, 수십만, 수백만, 수천만 건의 임상 사례를 통해서 시행착오를 걸러내서 5천년 만에 이제 동의학이 완벽한 합리적인 이론 체계를 갖추게 된 건데요. 그런데 그 이론 체계하고 일침일구 삼력에 의해서 만약에 사함침법이 사함도인에 의해서 우리에게 전수되지 않았다면 동의학은 완성이 아니라 아직도 진행 단계예요. 동의학은 완성된 학문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사함침법이 없었다? 그러면은 진행 단계입니다. 왜 그러냐면 본초학에 보면요. 각 약이 귀경이라는 게 있어요. 귀경. 예를 들어서 생지황은 수태음 폐경군으로 들어가고 수태양 소장경으로 들어가서 족솜신경의 병변을 치료한다. 이런 그 귀경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귀경은 사함침법의 유기적인 기운에 의해서 그것이 입증이 돼요. 옳다고. 검증이 된다고요. 근데 막연하게 옛날에 대가들은 막연하게 본초학을 책을 써서 전수해 내려가면서 사함침법에 들어있는 그러한 유기적인 기운의 그 오묘한 진리, 그 진리를 그냥 이심전심으로 가지고는 있었어요. 가지고는 있었는데 이거를 완벽한 학문으로 정리하시니까 사함도인이시죠. 그러면 어떻게 해서 사함침법이 동의학의 완성이냐? 이게 침술인데 저는 사함침법이 최고의 침법이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침술 중에 최고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이론적 체계를 동의학적 그 임상병력의 이론적 체계가 사함침법이 아니었으면 완성이 되지 못했다 이겁니다. 그 차원에서 사함침법이 역사적으로 갖는 중요성은 대단한 거거든요. 그러면 사함침법은 어떠한 침법이기 때문에 그렇게 동의학의 태면인고 하면요. 어떤 사람이 그런 말을 해요. 사함침법은 우리 몸의 장기의 병변에는 아주 잘 듣는데 통증이나 그 외의 증상에는 잘 안 듣는다. 그래서 그건 채찍으로 잡아들일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공개적으로 강연을 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그런데요, 사함침법이 장기의 병변에 잘 듣는 것은 사실인데 사실은 실제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배우셨던 채침이나 그 외의 침법에 의해서는요, 장기의 병변은 가장 잘 듣는 요법은
여기에 있어요. 방광경 1, 2선에 1선에 있는 각 장부와 연결된 유혈. 그러니까 폐유, 심유, 간유, 삼초유, 방광유 등등. 거기에 직접 장기와 연결되어 있고요. 이거는 서의학의 임상병리학으로도 입증이 된 거예요. 요 동맥의 척추. 동맥이 흐르는 척추에 신경이 끊어지면 사람이 못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홍무석이가 한다고 한 것이 바로 여기에 끊어진 신경세포를 재생하겠다. 재생해서 딱 연결해 놓겠다. 그 연구였잖아요. 근데 그 옆으로 가지로 흐르는, 간으로 흐르는 신경에 간유가 있고요. 폐로 흐르는 신경에 폐수가 있어요. 그리고 방광으로 흐르는 장기 자체에 방광유가 있고요. 그러니까 요거하고 또 여기 이침이죠. 이침은 바로 장기와 연결되어 있잖아요. 장기와 연결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말하는 제2장골증후법도 있고 수침도 있겠죠. 족침도 있겠고. 그러나 가장 정확한 거는 여기 족지형 방광경 1선에 흐르는 각 장부와 연결된 유혈 그리고 이침, 이게 가장 정확한 거예요. 차라리 이게 정확하지 장부 자체를 말한다면, 장기하고 바로 연결된 장기 자체의 병변을 말한다면 오히려 그게 더 효과적일 수도 있어요. 사암침법은 족양명 위경하면 밥통을 생각하는 게 아니고 족지형 방광경 하면 오줌통을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먼저 생각하는 사람들이 사암침을 한다고 주장합니다. 참 어려서 그러죠. 예를 들어서 우리 먹골강제 때는 제가 많이 말씀드렸죠. 여기 지금 심장이 먼저 위에 있겠고 밑에 방광이 연결되어 있죠. 그러면 우리 몸에 오장 6부 중에서 6부에 해당하는 거는요, 서로 100% 잘라내도 생명에 지장 없어요. 실제 제가 아는 한 선배 약사님은 당뇨병 합병증이 와가지고 결국은 방광을 잘라내는데 옆에 오줌통 달고 다니거든요. 달고 다니는데도 술을 잘 잡수요. 술 잘 잡수고 매일 막걸리에 한 두세 병씩은 먹어요. 또 저를 아주 권해주시는 영감님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은 위암으로 위의 70%를 잘라냈는데 매일 막걸리 두세 병에 소주 한 병씩을 드시고도 커터내 고기도 잘 잡수고 커터내시더라고요. 그리고 소장도 좀 잘라내도 큰 지장 없어요. 대장도 좀 잘라내도. 그러나 췌장 잘라내면은 그 죽는 거고 간 잘라내면 죽는 거고 신장 이식 수술해주는 사람은 정말 착한 사람이죠. 하나 떼어냈고 하나 남아있는데 그거 고장나면 죽는 거죠. 또 뇌사 상태는 있어도 심장사 상태는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오장에 해당하는 거는 잘라내면 죽는 거죠. 무조건 죽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족티양 방광경은 겨우 오줌통인데 방광을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화장실의 변기통에 물탱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변기통에 물탱크에 물을 내리면 물이 딱 빠져나가면서 공이 딱 떨어지죠. 물이 점점 차면서 공이 이렇게 딱 수압에 의해서 수평을 이루면은 저절로 잠그잖아요. 밸브를. 근데 오줌통, 방광은 그 반대로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오줌이 점점 차가지고 공이라는 센서를 건드려주면 뇌오이를 느껴서 소변을 보게 되거든요. 근데 그 오줌통이 뭐가 중요하길래 우리 몸에서 가장 긴 경맥을 가지고 있네요. 그리고 또 많은 경혈을 가지고 있냐고. 그러니까 사암침법을 말할 때 족태양 방광경 할 때 오줌통의 병변을 생각하고 족양명 위경 할 때 밥통을 생각하는 사람은 그야말로 밥통이에요. 사암침법은 족양명 위경도 마찬가지로 앞에 두 줄로 흐르잖아요. 두 줄로. 예? 두 줄로. 족양명 위경이나 족태양 방광경의 밥통, 오줌통이나 밥통은 없어도 살지만
그 경맥이 만들어내는 에너지 때문에 사람이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암침법은 뭐냐면 우리 몸에 반드시 필요로 하는 생명의 활력, 줄여서 생명력이라고 합니다. 그 생명력이라는 기운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기관이에요. 이걸 깨닫지 못하고 사암침법을 쓴다고 하면 적중률이 체침보다도 낮아요. 체침보다도. 즉 예를 들어서 밥 먹은 게 소화가 안 돼요. 소화가 안 되는 사람에게 예를 들어서 조경명 위경 정격, 즉 보호법을 놓으면 소화가 잘 될 것이다 하고 조경명 위경 보호법을 놨다고 치자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사암침법의 육기적인 기운으로 보면 조경명 위경이 만들어내는 에너지는 뭐죠? 양명조. 양명조는 결국 무슨 기운이에요? 네, 말려주는 기운인데 따뜻하게 하면서 말려주는 기운이에요? 아주 서늘하게 하면서 말려주는 기운이에요? 그렇죠. 따뜻하게 하면서 말려주는 기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이 사람이 바싹 말라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소화가 안 되는 원인이 보니까 위산 분비가 안 돼. 저산증 환자가 있잖아요. 위산 분비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먹은 거를 삭히는 작용을 못해요. 그런데 조경미경 보법을 놔보세요.